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드입니다. 1월 31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범어사 전경으로 바꿨습니다. 아직 좀 춥네요. 삼익빛이 16억이 9.9억으로 6.1억 마이너스 38% 폭락. 갖고 싶다. 하지만 양보하겠습니다. 실거래 지수는 반등하는 모양새를 갖췄는데요. 가격 하락은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삼익빛이 추가 분담금 관련 글이 나왔는데요.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추가 분담금이 거의 7억 정도 됩니다. 이게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 확률은 썩 높아 보이지는 않죠. 자, 국평에서 국평으로 이동할 때 7억이 든다. 30평에서 국평으로 이동하려면 8억이 든다. 자, 10억을 주고 매수했다. 분담금까지 하면은 이자 비용까지 한다면 거의 20억 가까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이자 비용 부담이고 이것도 무시 못 하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들었을 때 뭐 16억에 샀다. 전세는 얼마 안 하잖아요. 전세 3억 줬다. 실투입금이 13억이다. 은행금리, 예금금리 4% 잡으면 1년에 5천만 원씩 해서 이게 언제 추진될지 아직 좀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이게 뭐 곱하기 5년, 6년의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면은 나중에 안전빵으로 1번 분양 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아무튼 추가 부담금 장난 아니게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둔촌주공 사례에서 조합원과 시공사가 이 맞짱 떴을 때 어땠습니까? 조합 깨갱했죠. 어떤 또 폭탄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 300만의 도시,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다고. 집값이 국평 기준으로 17억, 일반 분양가는 20억 가까이 넘볼 텐데요. 동경에 엄청난 요 건물 있죠. 요 박간해라는 영상인데요. 일본의 현재의 모습, 향후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을 일본의 모습을 미리 엿보기 위해서 요 방송을 제가 즐겨 시청을 하는데요. 자, 일본 올림픽과 관련해서 요 저층 아파트들도 있었고, 이 높은 맨션, 타워 맨션이라 그러죠. 자, 이 맨션의 가격이 얼마 정도 하느냐 보면 멋집니다. 자, 여기에요. 여기 오다이바 레인보우 브릿지. 요 엄청난 건물 요 가격이 얼마 정도 하냐면 우리 국평에 가까운 건 요게 조금 더 가깝겠네요. 대략 한 14억 합니다. 14억. 이 의미는 인구 1400만 도시에서 국평, 바닷가 국평, 전망 좋은 곳에 그게 14억. 인구 1400만 도시에요. 부산 330만 도시에요. 근데 집값은 얼마? 20억을 넘볼 수도 있죠. 일반 분양가 기준으로 본다면은 과연 그럼 이것이 과연 적정한 집값인가라고 놓고 봤을 때 좀 비싸네 이런 느낌 있죠. 그럼 요거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국평 말고 24평형 24평형 기준으로 한 9억 4천만 원 정도 해요. 24평형 59 타입 보면 될 건데요. 이 가격이 얼마인가요? 12억이에요. 12억. 인구 1400만의 도시가 1400만의 도시보다 훨씬 더 비싸구나.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누군가는 거품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 최고 입지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보라고 썼어요. 네. 부산 미분양 현황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 12월 달까지 조금 늘어납니다. 미분양 개수는 많이 늘어나지 않은데 문제는 요거죠. 미분양 총합계는 2640개, 전달 대비 100개도 채 늘어나지 않은 모양새 74개 늘어났네요. 근데 다른 지역보다 부산이 심각한 것은 준공후 미분양이 많아요. 준공후 미분양. 과거에 2008년, 2009년 그때 문제가 되었을 때도 아직까지 공사하고 있는 중엔 괜찮았어요. 준공후 악성 이 미분양이 문제가 되는데 부산이 요 숫자가 조금 많아요. LH에서 사주려고 했는데요. 얼마 전에 서울에서 비싸게 사서 한번 문제가 된 일이 있었죠. 내 돈이면 이 가격에는 안 사. LH 돈이면 이 가격에 사. LH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국토부 장관이 나서서 이야기했어요. 사주고 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어떻게 좀 거시기 좀 해보려고 했는데 웬걸. 건설사들도 욕심이 목에까지 차 있잖아요. 과거에는 한 6조 정도로 7조 정도로 6만 개 정도 샀어요. 바뀌었습니다. 7조로 6만 개 정도 샀어요. 2008년 무렵에 2008년 9년 그 무렵에 샀습니다. 지금은 6조 1차적으로 선제적으로 풀어서 산다고 했는데 한 1.5만 개밖에 못 삽니다. 그때 15년 전이랑 지금이랑은 가격이 너무나 달라져 있어요. 20조를 다 푼다고 해도 한 5만 개 정도밖에 못 사드립니다. LH에서. 그러니까
야, 이거 기선 제압용으로 언론 언플했는 게 아닐까. 건설사가 꼬리를 안 내리니까 이렇게 해봤는데 그 5만 개 사면 해결되느냐. 현재 뭐 6에서 7만 개 정도 미분양이 있다고 하는데 5만 개 이 뭐 시간 1년 텀을 두고 혹은 2년 텀을 두고 5만 개 20조라는 돈을 쏟아 부어서 5만 개를 사들이는 동안 다시 미분양은 한 15만 개 이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사줄 돈도 없어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개인도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고 건설사도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고 이 보따리가 장수가 와도 욕심을 다 채워줄 수는 없는 모습. 정작 정부는 공급 보따리를 잔뜩 풀려고 하고 있는데 받아줄 사람이 안 보입니다. 네, 특례 보금자리론 어제 나와서 여기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정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고금리를 물고 있는 사람 괜찮다. 이 금리면 지금 그 이전에 한 보름 전쯤에 발표됐을 때보다 금리가 0.5% 정도 더 낮게 책정되어서 나왔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들 정부에서 주는 혜택 받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매도 물량 아직 작년에 물량은 회복하지 못했어요. 38,700건. 내일 되면 아마 수요일 되면은 거의 다 물량 일정 부분 회복할 거예요. 설 이후에 물량 회복하는데 2주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니까 다음 주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예전 흐름 되찾아갈 것 같습니다. 월세 물량도 작년 말보다 조금 적은 수준, 전체 임대 물량도 작년 말보다 대략 한 3% 정도 줄어든 모습이네요. 거래량 굉장히 많이 신고되었습니다. 121건. 놀라운 거래량. 규제 해제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런 느낌도 들고. 과거에 요 기억나시죠? 조정 대상 지역 해제하고 거래량 20% 정도 증가했어요. 12월달에서 1월달 넘어가는 시기에 1월 초에 대규모 규제 해제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또 뭐 대출 같은 것 풀어주니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번 달에만 벌써 4번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1월달에만. 뭐 배경이 무효하거든요. 이것저것 다 내놔봐도 안 돼요. 결국에는 돈 풀기 작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원리금 갚아야 되는데 원금을 뭐 유예시켜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이자만 갚아도 된다? 그 말인즉슨 사실상 DSR을 일부 무력화시키려는, 얘를 대놓고 풀어주면은 또 사람들 빚지고 난리 나고 또 이 문제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나마 머리를 굴렸는 게 이거예요. 일부 무력화, DSR 일부 무력화로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근데도 거래량이 안 살아나요. 자, 하루 평균 32건의 거래량, 1000건, 겨우 12월달, 겨우 체면치를 했는데요. 1월달에는 한 1100건 정도 될려나? 네, 그 정도 모양새 나올 것 같고요. 삼익빛이 가격 16억까지 갔던 것이 9억 9천. 자, 33평형에 누군가는 16억에 샀단 말이에요. 굉장히 비싼 가격에. 야, 16억에 샀는데 여기에다가 추가 분담금 7억까지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23억에 사는 거예요. 23억에. 평당 얼마인가요? 어이구, 근데 계산도 하기 어려울 정도. 네, 가격 대략 40% 정도 하락했고요. 코롱 하늘채 골든비치 가격 25% 정도, 사실 롯데캐슬 더 클래시 가격 30% 이상, 대연 힐스테이트 브루지오 30% 이상, 거의 30이라는 숫자, 대연자이 30%, 사망 골든뷰 센트럴 파크 한 36%. 여기 보시면은 30, 40이 가득 메우고 있죠. 주간 실거래 지수 떨어지다가 일부 반등 살짝 했는 듯 하지만 의미 없더라. 하락률은 마이너스 30에서 40을 향해서 지금 나란히 모두가 줄을 서고 있어요. 가는 속도의 차이일 뿐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높은 가격에 사는 사람 많아요. 10억에 사는 사람도 저거 요 위에 요 밑에 사는 사람도 플러스 7억이에요. 2019년도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대략 6억 정도에 가지고 있었는데요. 6억 플러스 분담금 7억 하면은 국평 기준으로 이 13억 주고 사는 거예요. 13억 주고. 근데 이 이상에서 샀다, 10억 이상에서 샀는 사람들 머리가 슬슬 아파오죠. 자, 그러면 이 또 가격이 15억, 16억 거래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야, 이거 23억 주고 사야 되는데요. 이 돈이 23억인데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 하진역 3점 그리고 베스트 20% 정도, 엘크로 블루오션 54평형 가격 35% 정도, 서면 아이파크 1단지 25% 정도, 이편의 세상 부산항 30% 정도. 보시면은 다 거의 다 쇠뱅이들만 거래가 되죠. 자동 롯데아파트 계속 근래 거래 많은데요. 계속 30% 이상은 다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나마 좀 오늘 거래 120건 이상 신고되다 보니까 높은 가격대 거래되는 것들 많이 보이죠. 20%, 25%,
대연자의 30% 이상, 나머지 보합권 뭐 1, 20% 보이긴 한데 어쨌든 30이다. 어쨌든 9, 4, 연 40% 정도예요. 수영 SK 빌던지는 40% 정도 떨어지다고, 더샵 파크시티도 40%에 가까이, 계급력 건강 펜트륨 요것도 35% 정도, 오륙대 SK뷰 30% 정도, 그나마 연식이 조금 괜찮은 것들이죠. 전부 다. 이 편한 세상 1강 30% 이상, 센텀 현대 30% 이상. 이거 보세요. 이게 주간 실거래 지수하고 실제 시장의 움직임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하락률 똑같이 높게 여전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등에 불 떨어져서 1월 달에만 벌써 대책을 내놓죠. 1월 3일 초대형 대책에 이어서 그마저도 CR도 안 먹혀 들어가니까 연이은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부정적인 부분은 있어요. 특례보금자리론 혜택 볼 사람,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 봐야 돼요. 정작 제일 급한 사람은 이미 일시적 1가구 1주택 상태인 이 사람이 사실 가장 급해요. 돈이 가장 부족해요. 근데 정부에서는 한 개를 더 추가로 사는 요 사람한테 혜택을 주려고 그래요. 야, 이 사람도 지금 망했는데, 큰일 났는데, 이 사람들, 1+1 되는 순간 인생 완전히 꼬일 수도 있잖아요. 얘를 어떻게든지 기존 주택을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추가로 사는 거는, 뭐 대출이나 이런 부담 사실은 크지 않아 보여요. 근데 이 사람 정작 급한 이 사람들까지 살려주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파레토의 법칙 80대 20에 따라서 요 20이 다주택자, 전체 주택 소유한 사람 중에서 20% 정도만 다주택자예요. 사실 전체 집이 있다면 절반의 사람만 집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절반의 사람, 이 사람 중에서 또 80%, 그 정도가 이 사람들이거든요. 부의 사다리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갈아타라고 했던 그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다 묶여있는데 여기 돈 들어가는 건 천문학적이거든요. 이미 너희들은 내가 살려주지 못하겠다. 새로 사는 사람만 살려줄게. 대출금리도 그렇잖아요. 기존에 대출 받아 있던 사람들 금리 높아요. 근데 신규로 지금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자보다 대출금리가 조금 더 낮은 부분도 있어요. 이 편은 세상 1강 4억 7천, 5억대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센텀 천일 스카이원 가격 4억 2천. 이거 너무 심하죠. 요거 직거래 냄새가 살짝 풍기기도 하고, 사직상용례가 40% 정도 떨어져서 4억 1,700. 그나마 좀 접근해볼 만한 가격대, 4억대 오면 조금 접근해볼 만한 가격대고요. 왜 이 아파트들이 4억대로 가격이 내려앉냐, 이렇게 현상을 보면은, 분양권 가격이 5억, 5.5억, 거의 이맘때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한계일 거예요. 대구의 모습이 보면 요렇거든요. 사실 5억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가격이거든요. 신축 분양권 가격이 이러니 구축의 가격들은 당연히 이 신축 분양권 가격보다는 조금 못한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자, 나머지 오늘 이 편한 세상, 망미 이 편한 세상 3차 4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급하면 30%건 40%건 던질 수밖에 없더라. 자, 나머지 20%, 30% 비슷합니다. 네, 오늘 조금 거래 많이 가져와 봤고요. 건당 거래 대금 3억 5천.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디딤돌 대출 받는 사람들도 저 가격대는 접근이 가능하죠. 네, 거래량 3,000건, 하다못해 2,000건은 넘어서야지 되는데, 이거 정말 너무 높아 보입니다. 아무리 바라만 봐도 높아만 보이더라. 3억 미만 비중은 낮아지고 있고요. 6억 이상은 늘어나는 기미가 계속해서 보이진 않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신고 많았어요. 전년 동월과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많죠. 거의 뭐 한 10배 정도 거래량이 폭발하는 정도 수준. 근데 여기 보면 오늘 거래량 왜 이렇게 많았냐 보면은 과거에 신고되었던 것들 뒤늦게 신고되어서 나오는 건수들도 있고요. 아주 비싼 아파트, 거제동 레이카운티 얘들 제껴놓고 밑에 가격 보시면은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는 그나마 5억대 아니면 5억 아래쪽 그 정도가 접근할 수 있는 한계선인 것 같더라. 물론 뭐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뭐 한 달에 1억씩 벌고 이런 사람들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 평균의 모습을 따라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180건, 거래량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 사랑의 힘이었어요. 하지만 이 숫자보다 곱하기 2로 훨씬 더 많아지고 하더라도 일단 사랑의 힘을 한번 믿고 가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크게 떨어지는 것들 억, 4억, 3.4억,
1억, 1.8억. 그리고 요게 고가의 아파트들도 나중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세가가 거의 막 이 고점 대비 4억씩 빠지는 모습 보이잖아요. 얘들만 빠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가격 3억대 더 밑으로 내면 6억짜리가 3억 4천, 5억짜리가 3억 5천, 고점 대비 70%. 지금은 이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예요. 대구가 점점 그전에는 안 보이던 60%대에 고점 대비 60%, 해운대 한신 휴플러스 같이 고점 대비 60% 정도 나오는 이 전세 거래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부실해지는 가구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이다. 60% 선, 고점 대비 60% 선, 50% 선, 이런 거래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다. 그 말인즉슨 전세 가격이 빠지는 것이 눈에 보인다. 5억 중반에 있던 전세는 3억대로, 4억대 있던 전세는 2억대로도 많이 내려옵니다. 지금 사실상의 임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1대1 비율일 거예요. 매매와 전세의 비율이. 전세 가격은 계속 떨어져 있는 모양새고요. 자, 비율이 현재 3억 미만 비중 너무 높아져 있는데 저것도 사실이 아니더라. 그리고 4억 이상 비율도 너무 낮아져 있는데 이것도 진실이 아니더라. 어디 정도 한 요쯤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월세 거래량 137건 많죠. 사랑이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137건. 사랑의 힘으로 끌어올리면 180건의 전세. 요런 느낌이에요. 사실상 전세 생각보다 거래량은 저렇게 많이 신고되고 있는데 우리 집은 왜 안 나가지? 요런 느낌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저러한 이유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